근데 그렇게 되면 어린이들한테도 되게 장점이에요. 실화음을 치다는 손가락이 4개가 필요해가 어린이한테 부담이라고요. 4개를 한꺼번에 쳐야 된다는 게. 근데 도미소를 칠 수 있는 어린이는 C플랫 미소를 치는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늘 손가락은 왼손 포함해서 4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는 충분히 그 성취감 있게 다양한 소리들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왼손이 많은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왼손이 많이 하지 않은 거는 앞으로도 점점 더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밴드의 그 음악을 한번 보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밴드를 보시면요, 키보드 주자가 왼손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건 베이스 기타가 해주거든요. 베이스 기타가 하는 거를 괜히 중복되게 쳐갖고서는 지저분하게 망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안 치죠. 근데 그거를 좀 더 와서 재즈로 와서 말씀드리면, 재즈에서 혼자서 친다. 피아노 연주를 한다. 그러면 이때는 베이스가 나오겠지. 왼손을 치겠지. 왼손을 치긴 치는데, 왼손이 뭘 치냐면요, 근음을 뺀 상태에 리듬을 쳐요. 코드를 치는데 근음을 뺀 상태에 코드를 치고, 그다음에 오른손으로 애드립을 하죠. 굉장히 느낌이 다르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와 그 어린이에게 가르치고 지금까지 알았던 이 반주 스타일의 왼손은 이제는 앞으로는 안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옛날 곡들을 부를 거기 때문에 옛날 곡들에 대한 반주는 하겠지만,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곡들에서 왼손을 그렇게 풀어서 친다든지 하는 반주들은 점점 비중이 줄어들 거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왼손이 약한 초보자 어린이들, 학생들에게도 접근하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유리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신에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죠? 여태까지는 선율적인 것에 집중했다면 화성과 리듬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많은 책들을 보시면 맨 처음에 늘 뭐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코드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코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코드를 코드에 대한 설명이 늘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분들 있죠. 무슨 책을 보더라도 한 1장, 2장, 3장 그 정도까지만 색감하고 그 다음에 늘 하얗고, 또 다른 책도 다시 또 지금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책 사갖고서는 앞에 또 한 몇 장 보고서는 또 하얗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시도는 하는데 늘 앞부분에서 실패하는. 또 코드야. 그래, 이번에 코드 한번 해야지. 또 실패했네. 또 닫아놓고 또 다음에 또 하는데 또 다음에도 코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코드가 음악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늘 코드가 걸려요. 그러면 한번 기회를 잡으셔서 코드를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점점 코드에 대한 부분, 코드는 어떻게 보면은 소리를, 아까 제가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제가 치면서 그 비교해드렸던 것처럼 공간을 채우는 데서 갖고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코드가 어떤 화성으로 치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은 다르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럼 또 이제 이런 코드를 공부하고 나면 또 어떤 고민이 생기게 되냐면, 이 코드를 어디다 쓰냐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그먼트 배웠어. 증화음 배웠는데 이 증화음을 그럼 어디다 쓰냐고, 이런 것들을 또 고민을 하신다고요. 근데 저는 이것도 경험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C 어그먼트라는 코드를 배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팝송 책이나 가요책이나 동요책이나 코드 네임이 있는 아무 책이나 살피셔서 그 중에서 이 어그먼트 코드가 나와져 있는 부분들을 다 찾으시는 거예요. 물론 알고 계신 노래가 더 유리하겠죠. 알고 있는 노래, 안 보고 칠 수 있는, 안 보고 멜로디를 알고 있는 노래, 그러한 부분에서 어그먼트를 찾아서 그 앞에는 어떤 코드고 그 뒤에는 무슨 코드인지, 적어도 그 뒤에는 무슨 코드인지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 메모를 해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룹핑을 만들어가요. 나중에 어린이들한테 가르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규칙들이 보일 거예요. C 어그먼트 따면 무슨 코드가 잘 나오네, G 어그먼트 따면 무슨 코드가 잘 나오네,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텍스트가 무슨 책에는 없던데, 책에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신 책에서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게 다 교재거든요. 실제로 반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반주 교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무조건 반주하고 틀리고 막 아무렇게나 쳐보면서 결국엔 그게 경험이 되어지는 것처럼 찾아보시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규칙들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어그먼트에 뭐가 많이 나왔는지? 뭐가 많이 나오던가요? 네, F가 많이 나와요. 네, 5도 아래에 있는 코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이거 한번, 그래, 저 사람 거짓말 하는지 아닌지 한번 찾아봐야지 하고 한번 가셔서 한번 책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그먼트 때문에 뭐가 나오는지.
뭐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코드를 배웠어요. 디미니스트 세븐 코드를 배웠다. 아, 이걸 어디다가 해야 되지? 그러면 찾아보시는 거예요. 찾아보면 분명히 나온다고요. 뭐 C# 디미니스트 7이다 그러면 주로 C 다음에 D-7 뭐 이런 그 반음계적인 진행을 할 때 많이 나오는 코드란 말이에요. 이 코드가. 그럼 이거 이렇게 해서 책을 통해서 마킹을 했으면, 그래서 그룹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뭘 하시면 되냐면요. 다시 또 찾으셔야 돼요. 뭘 찾으냐면, 이게 빠진 부분 코드를 찾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C하고 먼저 없이 C 다음에 F가 나온 노래를 찾으시는 거예요. 혹은, 이거 없이 C 다음에 D 마이너가 있는 부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찾았어요. 뭘 하죠? 넣어보려고요. C 다음에 D 마이너 나오는 노래를 찾아갖고 거기다 이걸 넣어보려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겪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곡들이 많아요. 다장조에서만 또 충분히 찾아볼 수 있고요. 정말 여러 가지 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C에서 D 마이너로 간다. 이런 거 있죠? 무슨 분리? 그죠? 네, 근데 따라라라. 네, 이게 디미니스트 세븐 코드예요. 이걸 그냥 처음에 라라라라 이렇게 칠 수도 있지만 라라라라 이렇게 치면 또 좀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요 노래는 요거 다음에 요거 나오니까 그럴 때 내가 입력을 해놨던 이걸 한번 쳐봐야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둘리 노래를 요즘은 잘 모르나요? 어린이들이? 요즘은 둘리가 안 나오죠? 텔레비 안 나오니까 모르는구나. 네, 뭐 요즘은 어떤 그런 만화 주제가가 인기인가요? 물쟁이 한 마리 이거요? 아, 그럼 개울가에 네. 뭐예요? 따라따따 따따따 이렇게 되겠네요. 자, 보면 제가 지금 지정조를 했어요. 개울가에 물쟁이 한 마리 하고 만약에 G 다음에 A 마이너를 넣었다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G하고 A 마이너니까 A 마이너 사이에 G 샵 디미스를 넣어볼까? 우선은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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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다행스럽네요. 그렇죠? 그런 곡이 있다는 게. 네. 그렇게 코드를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정말로 이제 앞으로는 3화음에서 벗어나시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7화음이 3화음하고 손가락 개수가 같기 때문에 적어도 7화음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동일시되게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곡이 정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7화음만으로 치는 경우를 고양이의 곡을 3화음으로 친다. 3화음으로 쳤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갖다가 이제 다 7화음으로 바꿔요. 느낌이 많이 더 뭐라 그럴까요? 좀 소리가 깊어졌죠? 물론 어떤 노래들은 뭐 나리나리 개나리처럼 너무 애기들 노래들 같은 경우는 7화음을 치면은 너무 성숙한 나리나리가 하지만 예, 적절하게 요즘 어린이들이 워낙에 가요도 많이 듣고 성장이 빨라지다 보니까 취향도 굉장히 점점 빨리빨리 어른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학년, 5학년쯤 되면은 이런 소리들 충분히 아주 더 많이 활용하고 싶고 좋아할 거고, 만약에 이렇게 치면은 야 너는 어느 학원에서 배웠는데 이렇게 소리가 좋으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화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7화음뿐만이 아니에요. 7화음을 배우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된다 그랬죠? 9화음이나 11화음을 쳐야 되거든요. 치게 되면 아까 분리를요 3화음으로 치면 우리 보통 책에 있는 대로 하면은 뭐 이렇게 칠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저는 왼손을 많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주는 연주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멜로디를 치게 되면 사실 연주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들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치면은 이 노래 하나를 얘가 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냥 코드로만 치면은 쟤는 언제 노래 쳐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반주를 한다는 의미는 사실 이게 더 커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그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엄마들의 이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필요하죠. 저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일단 처음부터 그걸 가르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멜로디 때 아까 말씀드렸던 멜로디가 있으면 제한돼 갖고 뭘 하기가 어려워요. 멜로디를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 코드를 자꾸 잊어먹는다고요. 그거보다는 정확하게 코드를 먼저 치는 걸 치사함까지 연습한 다음에 멜로디를 붙여주는 거예요. 멜로디 붙이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멜로디를 계속 치면서 뭘 하라고 하니까 한꺼번에 여러 가지 요소를 한꺼번에 연습하기는 어렵거든요. 한 가지씩을 집중시켜주는 거예요. 코드를 쳐요. 그러면 7라운드랑 뭐 배웠어요. 7라운드 배우고 9라운드 배웠다 그러면 따라라라 따라라라 따란 따라라라 따란 굉장히 좀 둘리가 슬픈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일단 코드를 쳤더니 금사야 됐단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이거에 노래 부르는 사람한테 편해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칫 틀리면 엇갈리는 느낌도 막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코드를 치면서 불러주면 뭐 4비트로 바바바바 친다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멜로디를 붙일 수 있어요. 볼까요?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아이들이 되게 반주 되게 좋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멜로디를 굳이 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끔씩은 엄마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멜로디를 쳐야 되겠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까처럼 코드를 치는 걸 연습을 하면 엄마 이거 이 노래 한번 불러봐 내가 반주해줄게. 오히려 그냥 들어보세요 하고서는 멜로디랑 다 치는 게 아니라 엄마 이 노래 불러보세요 내가 반주를 해줄게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좀 지도를 하시면 사실은 왜냐면 지금 치는 거는 너무너무 실용적이지 않은데 사실 이렇게 코드로 치면서 하는 거는 멜로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지요? 멜로디로 보면 다 다른 노래인데 멜로디를 빼고 보면 비슷한 노래 많다는 거. 그렇죠? 그런 노래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뭐냐면 화성의 패턴이 굉장히 비슷하게 간다는 얘기예요. 네, 저는 늘 이렇게 그 펜을 어렸을 때인데 한 20년 전에 그 톰 행크스가 뭐랄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 1급이 되지 않았을 때 빅이라는 영화를 찍었었어요. 혹시 보셨어요? 네. 네. 뭐죠? 어린이가 어른이 되고 싶어 갖고서는 그 마법사 뭐 조다에게 막 해갖고서는 어느 날 일어났더니 어른이 된 그런 거였죠. 근데 그래서 어른인데 머리는 아이다 보니까 장난감 회사에서 굉장히 기발한 막 장난감들을 막 만들어내는 뭐 그런 일을 해서 부사장 자리까지 갔었는데 그때 기억에 남는 게 그 사람하고 톰 행크스하고 또 거기에 사장이죠. 회장이죠. 어떤 나이 든 분하고 같이 그 장난감 회사의 그 샵에서 같이 그 발로 밟는 건반 있잖아요. 그걸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그거를 그 샘플용에 해갖고서는 CF도 나왔었어요. 우리나라에 CF 나왔었는데 도도미솔 랄라도미솔 렐레 파라 그래서 진짜 한 사람이 이렇게 치면 어느새 회장님이 나타나고서는 또시라시 노래 이거를 쳤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젓가락 행진곡으로 이제 연결됐었는데 이 부르의 명곡이죠. 왜냐하면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얼마나 오래전서부터 전수되어져 왔는지. 네, 이게 원래 곡이 어디에 있는 곡인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학원을 통하여 그렇죠. 학원에 선생님이 가르쳐주지는 않지만 학원의 학생들의 선배들을 통하여 이렇게 이어오는 아주 가장 유명한 곡이 아닐까 싶어요. 뭐 그런 곡들이 몇 개 있어요. 뭐 그것도 있고 아주 지겹게 듣죠. 그다음에 요즘 어떤 질문에 저는 이것도 있었어요. 뭐냐면 주먹으로 피아노 치기. 하세요? 네, 너무 좋아하시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네, 이게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 지금 그전에는 그냥 신기한 마음에 치고 아이들한테 자랑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오음계더라고요. 네, 검은 것만 5개 갖고 치는 오음계. 네, 우리나라 음악, 옛날 전통 음악, 그렇죠? 이 오음계를 이 주먹으로 친 거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실생활에서 필요한 거를 경험적으로 알아가고 이게 실용 음악이에요, 진짜.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게 아니라 도도미솔 랄라도미 코드로 보면은 도도미솔 랄라도미 렐 파라 솔솔 시레 이런 노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맞는 노래들이 멜로디만 봤을 때는 굉장히 다르지만 네, 코드만 봤을 때는 또 요즘 많이 나오는 그 코드 진행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베이스가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진행들을 요즘 보실 거예요. 보니까 도, 시, 라, 솔, 파, 미 네, 이렇게 내려가더라. 더 안 내려가요. 도시가 파, 미, 레 그다음에 도가 나오면 그건 스케일이지 코드 진행이 아니에요. 나온 다음에는 솔, 도 하고 끝나요. 마무리를 해야 되죠. 근데 노래를 한번 봤어요. 보통 이건 그 두 박자씩 가거든요. 도, 둘, 시 이렇게 가는데 따라란 따라란 따란 딴딴딴딴 따란 따라란 딴딴 따란 따라라란 딴딴 따란 아이들한테 일단 스케일을 가르쳐주세요. 스케일을 가르쳐준 다음에 두 박자씩 이걸 치면서 이 그 내려가는 패턴으로 만들 수 있는 노래, 찾아볼 수 있는 노래 굉장히 많거든요. 리스트를 적어주세요. 그 중에서 너가 좋아하는 거 몇 곡 암기해 갖고 와 그러면은 신나서 할 거예요. 왜냐면 정말 예를 들어 이 곡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거든요. 이거밖에 없어요. 패턴이. 계속 반복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노래를 완성하는 거야. 야, 너 언제 이거 다 완성했니? 뭐 이렇게 얘기해서 막 지금 용기를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이거는 D장조 스케일을 내가 배웠어요. 그러면 D장조 스케일을 하행하면서 따라란 따라란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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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란 따란 따란 따라란 딴딴 따란 외우자 그래요. 그렇죠? 어느 노래든지 뭐 얘네들 좋아하는 노래들 뭐 요즘 노래 제가 모르지만 뭐 G장조로도 쳐서 두 박자씩 따라란 따라란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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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한다든지 네, 또 굉장히 많은 노래들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노래들 혹은 네. 원래 그 노래는 그건 아니지만 뭐 도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되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야 이거 너무 낮다 우리한테 좀 높여서 부르자 그래? 레부터 시작할게 하면 레부터 시작해서 아빠 힘내세요 더 올리면 안 되겠니? F장조 스케일을 배워서 그러면 F장조 내려가면서 하면 되겠죠? 아빠 힘내세요 뭐 이렇게 가면 되겠죠? 네. 자 여기에 코드를 우리가 같이 한번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하나의 노래를 정해서요. 거기에 어떤 코드가 나와져 있는지 여기가 뭐냐면 왼손의 베이스 음을 정한 다음에 어떤 코드가 들어가는지를 익히세요. 하나만 한 곡만 익히신 다음에 그게 과연 다른 노래에도 맞는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멜로디는 달라도 화성의 진행은 같거든요. 같기 때문에 진행을 그러면 배웠어요. 코드까지 가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야야야. 뭐든지. 땅땅. 네, 뭐 다 되는 거예요. 조박번도 또 해보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턴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생들 가르쳐 있을 때,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내가 혼자서 이거를 어떤 그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을까? 뭐 반주에도 어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조금만 미리 좀 노력을 하시면. 가지고 계신 책들을 갖고서는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용음악은 교재를 특별히 필요로 하지 않아요. 물론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떤 쉬운 타겟으로 교재를 만들어줘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꼭 누구의 도움이 언제나 필요한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도 공부를 하고요. 많은 그러한 산재되어져 있는 악보를 갖고 그러한 규칙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공부라는 거죠. 두 가지만 그러니까 이런 C, A 마이너, D 마이너, G 이렇게 가는 진행하고 하행하는 이런 진행들 두 가지만 좀 잘 기억을 하셔도 굉장히 많은 노래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실용음악, 제가 지금 여기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실용음악은 재즈가 아니라는 거. 그 3번의 실패원이라고 보면은 실용음악이 뭐 재즈가 아니라 이런 얘기가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실패 원인 중에 클래식적인 교육적인 접근 방법도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악보부터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반주법은 그러니까 이게 주교재로 가르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다른 것들을 하시면서 아직까지 그렇게 가야 되지만 가더라도 이 공부를 할 때만은 악보를 먼저 가르치는 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건반을 먼저 가르치고 이걸 악보로 나중에 확인하게끔 하는 악보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먼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듣게 하고 건반으로 치게 하고 그 다음에 악보를 보게 하는 그런 그 단계를 겪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건 좀 개념 정리예요. 재즈하고 실용음악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 보면 저는 제가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반주 완성이라는 뭐 책 중에 보면은 리듬을 설명하는데 리듬에 무슨 뭐죠 삼바, 콩가 이거 막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막 뭐 스윙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스윙 이렇게 치면 스윙이 아닌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바 이렇게 삼바를 치면은 남들이 욕할 텐데 뭐 이런 그 느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간단하게 어떤 리듬을 간단하게 패턴화해서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피아노로 치는 부분을 만들어놨지만 어떤 그 리듬의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삼바는 삼바다, 콩가는 콩가다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삼바나 콩가나 이런 것들은 라틴 리듬이에요. 라틴 리듬은 어떤 건지 크게 리듬 군을 알아야 돼요. 또는 팝, 락 스타일의 리듬들은 어떤 것도 있는지 무슨 뭐 거기에 뭐죠 뭐 8비트가 있고 뭐 16비트가 있고 무슨 뭐 팝 발라드가 있고 뭐 락 발라드가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같은 범주 안에서 그 범주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리듬들이 가면 특별히 리듬에 대해서 설명 안 해도 튀어나오는데 모양만 나와 있어요. 게다가 콩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어디서 치려고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그 옛날에 뭐죠? 그런 밤무대 이런 데 보면은 그 피아노 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악기들에 보면은 띵 눌러놓으면 반주 나오잖아요. 그렇죠? 안 가보셨나 보죠? 네, 저도 옛날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게 다 기억이에요. 지금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딱 누르면은 반주가 띵띵띵띵 나오고 거기에 뭐 무슨 리듬 선택하면 무슨 리듬 해놓고서는 딱 누르면은 리듬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건 옛날에나 그렇게 했어요. 요즘 악기에는 그런 악기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런 리듬을 갖고 연주를 할 만한 어떤 곡도 없고 정말 실용적인 걸 하려고 배우는데 실용적이지 않은 리듬을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콩각 이런 것들은 정말 왜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또 스윙은 너무 잘못 나와야 돼서 쿵짝쿵짝쿵짝 어떻게 나오더라 스윙이? 스윙 리듬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한 거? 제가 한 거? 쿵짝쿵짝 이건가요? 네, 약간 유머레스크 같은 느낌으로 말씀하셨지만 네, 그 부정과 관계에 있는 거 맞거든요. 맞는데 스윙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윙 뭐냐면 부정과 관계에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리듬은 맞지만 스윙, 그건 개념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재즈가 되기 이전에는 그냥 좀 이렇게 너무 가볍게 설명이 되어지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바운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바운스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다 바운스라는 범주에 들어가요. 바운스라는 게 바로 난따 이런 리듬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어떤 노래를 치는데 여기서 느껴지는 리듬은 짠이에요. 근데 같은 거 치는데 어때요 느낌이? 짠이 아니라 짠 이렇게 가죠. 그렇죠? 안에 들어있는 게 달라요. 안에 들어있는 게 9점으로 가는 느낌을 주느냐 아니면 따따따따 정확하게 가느냐의 느낌에 따라서 리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바운스하고 스트레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알고 이해하고 하고 있는 건 스트레이트 리듬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리듬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곡을 치더라도 우리들이 그 한홍 아이들한테 연습시킬 때 이렇게도 쳐보고 저렇게 쳐봐라고 얘기하는 것하고도 약간은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곡을 바운스의 느낌으로 갈 수도 있고 한 곡을 스트레이트의 느낌으로 갈 수도 있는데 스윙은 바운스를 적용한 리듬 중에 한 가지 리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짠짜잔 짜잔 짜잔 짜 이렇게 하는 리듬은 스윙 리듬이 아니라 셔플 리듬이에요. 셔플. 그러니까 그 보통 기타 치는 분들이 제일 많이 치는 리듬이 있죠. 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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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는 거. 그렇죠? 이게 셔플 리듬인데 그러한 리듬은 그 바운스를 적용한 리듬 중에 셔플 리듬이나 스윙 리듬이라든지 바운스 왈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셔플 리듬에 속해요. 그러니까 4분의 4박자 느낌을 가는 거고 스윙은 그거보다 훨씬 더 재즈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2분의 2박자의 느낌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한 박자가 굉장히 빨라요. 무슨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이건 스윙이 아니에요. 이걸 스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셔플 리듬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리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배워서 나중에 저 선생님 잘못 가르쳤어 뭐 이렇게 얘기할까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재즈 사실 이 그 실용음악은 어떻게 보면 재즈도 아니고 클래식도 아니에요.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두 가지 부분 중에서 일부분을 접목을 시켜서 조금 더 소프트하게 만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파퓰러 뮤직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중음악, 그렇죠? 파퓰러 뮤직이라고 말하는 게 맞고요. 재즈는 또 역시 대중적인 데는 조금 더 벗어나는, 또 전문적인 어떤 그런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뭐 국민소득이 뭐 한 2만 불 정도 이상이 되어야 재즈를 듣는 인구가 늘어난다, 그런 통계가 있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또 안 되더라고요. 네, 만 얼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재즈가 메인스트림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싶지만, 하지만 그래도 뭐랄까요. 재즈가 굉장히 앞으로 재즈적인 재즈 화성학이 굉장히 우리한테 어떤 화두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재즈를 연주하기 위해서 화두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접목시켜서, 왜냐하면 클래식적인 기반들은 워낙에 이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재즈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거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그냥 단순히 연주 곡이면 다 재즈라 그랬어요. 그렇죠? 옛날 재즈 명곡집, 재즈 곡집 보면 거기에 재즈는 거의 없었거든요. 혹시 이해를 하시죠? 재즈는 그거보다 훨씬 더 듣기가 굉장히 뭐랄까요? 뭐 좋은 곡들도 있지만 굉장히 귀화서금적이고 부럽적인 소리도 굉장히 많고 리듬도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리듬을 굉장히 많이 써요. 오죽하면 재즈는 오프비트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오프비트라는 건 뭐냐면 아까 온비트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클래식 같이 온비트는 뭐 딴 정박자로 가지만 재즈는 그냥 거의 어떻게 보면은 박자를, 그러니까 마디를 느끼기가 어려울 정도로 막 파괴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당김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디가 첫 박자인지 잊어버리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계속적으로 어떤 당김들을 사용한다든지 액센트가 완전히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16분음표를 쪼개서 16분음표의 두 번째 박자, 네 번째 박자, 네 번째 16분음표, 두 번째 16분음표에 액센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막 몸이 막 경직되죠. 그렇게 하면서 어떤 나름대로의 음악을 끌어내기 때문에 이게 재즈가 발전해 나가면 어떤 것하고 모양이 비슷해지냐면 클래식에서 얘기하는 컨템포러리 뮤직 있죠. 현대음악. 현대음악하고 맞닿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현대음악가들이 재즈 뮤지션들하고 같이 접목해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서로가 닮아가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실용음악의 특징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화성학은 리듬 중심적인 음악이라고 했고요. 비화성음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비화성음적인 소리들을 자꾸 귀에 익숙해지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 별로 듣기 싫어도 재즈 음악을 좀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좋아서 들으려는 게 아니라 일단 싫어하진 않으려고,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싫어하지 않으려고 들으세요. 편안한 재즈 음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음악들은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빌 에반스 같은 경우는 뭐 재즈계의 쇼팽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서정적이에요. 그래서 들어보면은 소리가 굉장히 예쁘고 그런 소리들이 됩니다. 아니면 뭐 키스 자렛이라는 그런 재즈 뮤지션도 있고요. 그 사람도 굉장히 피아노를 아주 예쁘게 잘 치는 사람인데, 네, 꼭 그런 완전한 재즈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장르 중에서 재즈로 편곡한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내가 안 듣는 음악, 사실 나한테 흘러나오는 음악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야 그런 리듬이 좀 나와야지 이런 느낌이 나와야지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좋아하시는 음악만 어떤 뭐 그런 거 있어서 저한테 나는 신나는 음악 좀 가르쳐주세요. 신나게 좀 치고 싶어요. 리듬감 있는 거. 평상시에는 어떤 음악 들으세요? 그랬더니 나는 저기 조용한 음악 아니면 안 듣죠. 그래요. 트로트만 듣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거 외에 다른 음악, 다른 거를 구사한다는 건 사실 특히 리듬은 어려워요. 리듬은 화성보다 더 몸으로 익혀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리듬을 익히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몸으로 익혀놔야 피아노에서 딱 나와요. 이게 내가 저번에 몸으로 흔들었던 그 리듬이구나 하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음악들, 여러분들이 듣지 않는 음악들에 대해서 좀 더 좀 열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즉흥성은 사실은 가장된 즉흥성이에요. 즉흥성 하면은 좀 두렵잖아요. 참 어떻게 이걸 창작을 해야 되고 없는 부분을 뭘 쳐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패턴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가능한 길들이 있어요. 화성이 가는 길들이 있고 또 중간중간에 오는 애들이 좀 어떻게 하지? 그 애들도 많은 적용 예들이 있어요. 그 예들을 암기하고 암기하고 그것들을 계속 넣어보고 조합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걸 작곡하고 편곡하는 그런 피아노 연주자들은 전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조금 좀 이해가 안심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재즈 뮤지션들 막 이렇게 치잖아요. 그걸 치기 위해서 피나게 암기했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1000가지, 2000가지의 패턴을 암기한다 그래요. 네. 거기에 가능한 것들을 계속 매일매일 치면서 암기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에 몇 번째 페이지 몇 번째 줄인가가 아니라 뭔지 모르는데 막 섞여갖고서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런 어떤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막 섞는 어떤 과정들을 겪는 거지 절대로 새로운 거, 해아래 새로운 거 절대 없어요. 특히 재즈 음악은요. 클래식은 작곡할 때 새롭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재즈 음악은 어떻게 하면은 제한된 모두가 알고 있는 어떤 규칙들, 모두가 알고 있는 어떤 공간 안에서 계속 노력해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짓된 즉흥성이라고 말하면 좀 아마 재즈 뮤지션들은 싫어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포맷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트렌드의 변화가 있다는데 장르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옛날에는요 이런 반주를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거면 됐잖아요, 그렇죠? 뭐 한다면. 근데 요즘은 뭐 또 한 90년대 후반 정도서부터는 텐션을 이용하는 걸 많이 쳤었어요. 뭐 만약에 이 노래를 갖고 한다면은 따란 딴 따란 딴 따란 딴 따란 이렇게 쳤다고요. 요즘은 또 그렇게 안 쳐요. 요즘은 더 모던해져 갖고 오히려 텐션을 안 쓰고 다시 3화음처럼 느껴지게 치는데 부가음을 넣어서 뭐 에드2라든지 에드4 이런 식으로 음 하나만 딱 첨가해서 소리를 깔끔하게 내면서 똑같은 음이 계속 공통음이 많이 나오게 치는 걸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걸 계속 치죠. 근데 코드는 계속 바뀌는 거죠. 이런 느낌들을 주면서 많이 간다고요. 트렌드의 변화가 있다는 거. 이거는 요즘 음악들을 많이 가끔씩은 가요 프로그램도 많이 좀 보셔야 될 거고요. 그렇지만 요즘 음악들의 어떤 트렌드 중에 반주의 트렌드를 봤을 때는 모던 락 쪽에 가깝기 때문에 모던 락은 사실은 피아노가 많이 안 필요해요. 좀 우울하죠, 그렇죠? 피아노가 안 필요하다니까 피아노보다는 기타의 사운드가 훨씬 더 강화되어 있는 곡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딜레마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이런 소리들을 어떻게 치는 게 더 좋을지에 대한 관심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이제 제가 아마 좀 낯설죠? 트위스트 반주법이라고 되는데 제가 제 성이 최라서 CHY에다가 지금 소유격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가칭으로 재밌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르치는 스타일을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스타일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코드를 치더라도 3화음은 빨리 지나가요.
삼함에 대한 이해를 빨리 지나가요. 손가락이 어느 정도 익숙한 아이들이라면 빨리 지나가고 바로 칠화음서부터 친해지도록 해요. 칠화음을 근데 어떻게 친해지게 하냐면 색깔로 구분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건 메디색은 어떤 느낌이야? 그것은 어떤 느낌이야? 이거를 색깔로 다음에 그 색깔을 칠할 수 있게. 어떤 어린이들은 뭐 하늘을 푸른 하늘로 그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애들은 다 스케치를 새까맣게 칠한 아이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네, 밤을 그린 거예요, 그랬다 그러죠. 밤하늘을 그렸다고. 뭐 그런 것처럼 자기가 무엇을 인지하는 색깔이 있다고요. 사람마다 다르게. 그러한 것들을 그때그때 치려면 이거는 이론적으로 이거 다음에 뭐가 들어가. 그런 거보다는 이 색깔을 넣으면 좋겠다. 메이드색의 색깔은 이거야. 마이너스색의 색깔은 이거야.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아까 뭐라 그랬죠? 백견이 불여일파 또 백견이 불여일청이에요. 네, 두 가지를 같이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연습을 여러 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아까 했던 것처럼 뭐 하행을 하면 하행 같은 여러 곡을 막 선생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좀 피곤하더라도 옆에서 노래 불러주든지 아니면 멜로디를 계속 쳐주는 거죠. 치면서 야 너는 벌써 여러 곡을 치고 있다 야 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왼손 반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한번 FAQ를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반주법은 화성학 이론서의 내용하고 무엇이 다른가? 상당 부분 비슷해요. 화성학에 있는 내용들하고 상당 부분 비슷한데 무엇이 다른 거냐면 초점은 화성학은 화성적인 이론을 풀어보는 것, 이해하는 것에 있다면 이 반주법은 화성적인 부분을 손으로 어떻게 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다르죠. 물론 이론적인, 리듬적인 부분을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초점은 어떤 챕터를 하든지 손으로 칠 때는 어떻게 쳐야 되는지에 관심을 갖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화성학하고 뭐가 달라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성을 공부하지 않고 코드 반주를 해도 되는가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을 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코드 네임 자체에 보면은 C 장조인데 A 코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A 코드는 도샵을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에 어떤 분들은 갑자기 헷갈려갖고는 C 장조니까 라도미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코드 네임은 절대적이에요. 왜냐면 그 노래에 단순히 그 조에 있는 코드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이론에 의해서 다른 코드를 빌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A 코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C 장조에 있는 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럼 그거 다시 말해서 뭐냐면 조성에 대한 원리를 물론 먼저 알고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순서가 바뀌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코드 네임만 먼저 알려주고 그 코드 네임을 정확하게 치는 대로만 가서 연습을 하다 보면 사실 조성의 느낌은 저절로 알게 되죠. 한 가족 안에, 한 어떤 패밀리 안에서 곡을 치게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예를 또 하나 들자면 제가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 중국의 학생들을 이제 가르칠 기회가 있는데 중국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공교육에서 악보를 잠깐 배우는데 걔네들은 악보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숫자가 익숙해요. 5, 3, 3, 4, 2, 1, 2, 3, 4, 5, 5, 5 찍어요. 찍은 거 뭐냐면 두박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뭐 반박, 한박, 뭐 기술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조가 없어요. 조를 정해준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뭐 하나 가르쳐주면 조별로 치는 거 되게 잘해요. 조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어느 조에서든지 5, 3, 3, 4, 2 이렇게 치면 되잖아요. 굉장히 쉽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도 그렇게 가르치려고 그래요. 어린이들 특히 이름을 도레미파솔라 했더니 헷갈리잖아요. 개 이름이요. 왜냐면은 늘 조성마다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1, 2, 3, 4, 5 그러니까 도수를 가르쳐줘야 되겠죠. 음정을. 도레미파솔라 했더니 1, 2, 3, 4, 5로 가르친 다음에 조가 바뀌어서도 5음을 찾아봐, 3음을 찾아봐 한 다음에 멜로디를 번호만 써주고 멜로디를 적지 말고 개 이름 적지 말고 숫자만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로 시작해봐라, 미로 시작해봐라 하면서 거기서 맞춰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조성을 원리를 공부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사이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코드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아요. 암기해서 칠 수 있는 거, 안 보고 치는 거. 네. 그러니까 상상하면서 도수가 기억이 나야 되는 거지 도레미파솔라 했을 때 기억나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런 의미로 조성학은 조금 더 뒤로 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리듬 연습은 악보를 구하셔도 좋아요. 잘 되어져 있는 반주 악보들 있죠? 리듬이 있는 거. 리듬은 왜냐하면 리듬은 악보를 연습을 해도 이거 2차원을 3차원으로 끄집어내서 그 리듬을 이해하고 계신 선생님이 그
그 악보를 그 연습을 하는 학생들을 3차원으로 끄집어낼 수만 있으면 리듬은 그렇게만으로도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어요. 다른 거는 악보 보고 연습할 때 익혀지지 않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지만 리듬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조금씩 그 악보를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쭉 밑으로 가다 보면은 필인이나 애드립은 어떻게 가르치는가라는 얘기가 있죠. 이 부분하고 그 반주법을 몇 살부터 배울 수 있는가. 제가 저는 이제 어린이들을 가르쳐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가 8살이거든요. 아이가 C, F, G는 잘 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아이를 통해서 알게 된 노하우인데 자리 바꿈 가르치기 좀 어렵죠. 왜냐면 아이들이 미솔도 솔도니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여기서 적절한 도미솔을 찾아 자리 바꿈을 해라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 짝을 지어주니까 되더라. 무슨 얘기냐면 도미솔의 버금달린 짝은 도파라야. 미솔도의 버금달린 짝은 파라도야. 그러니까 처음에 도미솔을 칠 때의 짝, 미솔도를 칠 때의 짝을 아예 만들어주는 거예요. 짝 3개만 있으면 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도미솔, 도파라, 시레솔. 미솔도, 파라도, 레솔시. 솔시레, 솔도미, 파라도. 아니, 뭐죠? 맞나요? 네. 맞죠? 네. 솔시레, 솔도미, 파라도. 이런 식으로 짝을 만들어줬더니 그냥 그 3개만 갖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했더니 자리 바꿈이 편해지는 걸 경험을 했어요. 네. 여러분들 짝을 지어주는 한번 연습을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왼손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전자키보드, 신디사이저라고 하죠. 신디사이저는 이제 키보드에 적용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키보드 같은 전자악기 같은 경우는 이게 전기를 통해서, 전기 신호를 통해서 스피커로 다이렉트가 나오기 때문에 피아노처럼 공간박이 굉장히 덜해요. 그러다 보니까 배음이라든지 이런 소리들이 좀 더 뭐랄까요. 피아노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지금 업라이트가 조금 덜하긴 하지만 이 소리들이 아주 나쁘지 않아요. 낮은 소리에서 2개를 치는 거지. 하지만 신디사이저에서는 이렇게 소리를 아래에서 이렇게 많이 치게 되면요. 이게 모두 다 다이렉트로 다 들리기 때문에 너무너무 시끄럽고 듣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보디스트들은 주로 여기는 오히려 7, 6건반, 8, 8건반을 아예 안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연주를 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한 옥타브 정도는 한 옥타브 정도 없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100만 원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옥타브 없는 건반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7, 6건반 정도 한 옥타브 없는 거. 그 정도 건반을 사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왼손을 그렇게까지 많이 구사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고 요즘 악보들이나 요즘 음악들이 이런 저음역들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베이스 기타가 하는 일이고 많이 쓰는 부분들은 오히려 클래시컬한 부분에서 어떤 효과를 위해서 쓰는 거지 실제로 반주를 할 때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이거 그대로 쳐서 바로 디지털 피아노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필인의 경우는 아까 했던 것처럼 약간 급하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연습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4번째 박자는 푸는 거예요. 나의 살던 고향은 이런 식으로 그냥 코드를 쳐놓고서는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뭘 칠까? 필인을 뭘 칠까? 여기 마디가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무언가를 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무언가를 치는 건 단순히 여기다 뭘 쳐서 채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음에 있는 음과 연결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연결하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여기를 그냥 따란 따라란 따라란 딴 이렇게 연결 안 되는 뭔가를 치는 게 아니라 따란 따라란 딴 이런 식으로가 왜 쳤을까? 다음에 이렇게 치려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나오는 마디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치는 것이 바로 필인이라는 개념이에요. 필인은 단순히 그 공간을 무조건 채우는 거. 도미솔을 채운다고 파라도를 채운다, 음만 채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다음에 있는 음과 연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이었었는데 어떤 실용음악 반주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지요? 없으시네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